자,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지금 저녁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식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소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오늘은 그 입증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든 저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든 여러분들이 이 각종 그 피해 사항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행사가 깡통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은 뭐 채무자가 깡통인데 이게 뭐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요부터 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데 그 채권 주심이죠 일종의 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그 걱정도 뭐 여러분들이 그 뭐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깡통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감지가 되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구체적인 건 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거치는데 어쨌든 그 거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 최후의 보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소송은.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 특히 변호사한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가지고, 좋은 변호사, 한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한테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랑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안하지 않나요? 그 여러분들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채권 주심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각종 손해배상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면 다 된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런 경우는 서로가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알고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증 방법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릴 텐데 변호사분들은 좀 이렇게 거쳐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금융거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부터 해가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있죠. 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여러분 큰 틀을 아니까 어, 의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미리 그 변호사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더라도 만나시가 그 인간됨 그리고 실력 이 두 가지를 겸비한 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다고 본인들이 막 전화를 안 받고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소송 자체가 법리적 다툼이 아닌 이런 어떤 손해배상이나 채권 주시면 간단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또 업무방해 관련된 거라 이런 거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그 여러분들 입장은 제가 이해된다고요. 왜? 저도 여러분들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공대 출신이고, 음? 저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 전혀 몰라가지고 많은 지금 불안 속에서 어떤 피해를 본 경우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전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래 저의 어떤 이런 전체는 좀 밟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미리 이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입증 방법인데요. 자, 소송을 했을 때 입증 방법들입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입증을 해, 여러분들 돈을 받아낼 때 이런 부분 채권주 증명이 갈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방법으로는 서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인, 감정,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있죠. 입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정부터 볼게요. 서정이란 여러분들 그런 종이 문서로 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업체를 통해서 이게 회계 자료를 받고 싶은데 안 보여준다라고 했다든지 통장 거래 내역도 안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정들은 있죠.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법원에 있자 소송이 좀 진행되면 이렇게 변호사분들이 잘 아시는데 그 모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라는 거. 그래서 신청서 종류에는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라는 게 있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은 양식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회사 등의 법인에게 법원이 문서 송부를 요청해서 그 문서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행사에 필요한 문서들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 관리에 대한 위임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문서 촉탁 신청을 하는 겁니다. 또는 대출 명령자. 그래서 공공기관에다 송부 여기 송부 촉탁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제출 명령은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확보하기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여기에다가 사건 번호가 들어가잖아요.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 들어가 무슨 관리단 피고는 누구 뭐 이렇게 들어갈 거죠. 그래서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송부 촉탁할 기간은 뭐 주민센터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호텔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많던데 시행사 있죠.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있는 그 시행사하고 운영사가 있는데 시행사는 자기 아들로 돼 있고요. 운영사는 자기 아버지로 돼 가지고 짝짝꿍이 맞춰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것들 재적동본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발급받을 수가 없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해배상이라든지 각종 여러분들이 소송이 이제 발생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해가지고 피고는 그 피고 자신과 소의 뭐 이게 친척 관계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조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문서 제출 명령은 있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문서를 좀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뭐 회계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가지고 회계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출이고 뭐 관리비 같으면은 뭐 관리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 자료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문서 제출 의무의 원인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체크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인도, 열람,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인인 경우에는 이거 반드시 체크하면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법률 관계에 작성된 것인지 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밖에 제출할 무슨 사유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법원에서 물론 변론기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론기일 날에 그 문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문서 제출 신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판사께서 들어보고 변론기일 날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요거 문서 송부 툭탁 신청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공공기관, 요거는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서들이 있죠. 요거를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분. 그 다음에 입증 방법 두 가지면 됐죠. 그 다음 정인이죠. 정인. 정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보통은 있죠. 여러분들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통 정인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고요. 사실 확인서 나중에 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권유를 한 편이고요.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그 초과하는 경우에 안에서 정인 신청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정인 신청 필요한 경우 정인 신청은 상당히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만 하면 엄청난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인 신청을 해서 정인이 왔는데 어리버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가 이게 원고 측 입장도 대변 못하고 피고 측 입장도 대변 못하는 아리까리하게 사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말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는 정인 신청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고 측에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인을 신청할 때 명확하고 좀 다리 분별력이 있는 분들한테 정인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정인 신청은 굉장히 강력한 있죠.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것도 그 변론기일 날에 판사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면 정인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 신청서 하고 신청서 넣고 그 다음에 정인 신문 사항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인 반대 신문 사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인 여비에 대해서 예납을 해야 됩니다.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 당사자가 그 정인을 직접 데리고 법정에 출석하는 방식이고요. 소환은 법원이 그 정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동 방식은 있죠. 그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소환 방식은 담당 재판부에서 문의한 뒤 정인 담당 재판부에서 소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가는데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소환을 대부분 하십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인 그 여비 예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정인은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인 신문 기일은 일주일 전에 정인 신문 기일 일주일 전에 정인 신문 사항은 단독인 경우에 민사 단독부인 경우에 상대방이 한 명이라면 한 명하고 세 통까지 복사를 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합의부인 경우는 상대방 측 한 통하고 그리고 네 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 신문인 경우에는 정인 신문이 있는 당일 날에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돼 있느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인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정인은 이름, 직업,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메일, 원피고와의 관계. 그러니까 정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예를 들면 정인 땡땡땡은 이 안무개는 이 사건 건물의 맞은편에 위치한 땡땡 은행의 지점장입니다. 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 신문 사항에 대한 정보인데 신문 사항 개요는 정인 신문 사항은 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정인 신문 방식은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정인 진술서 받기나 신문 사항이나 서민의 방식 정인 신문 사항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트를 하는 거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환으로 보통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예상 소요 시간 여러분들 보시고 15분인지 30분인지 미리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예를 들어서 최길동이라 합시다. 최길동, 뭐 은행 지점장 최길동이란다면 최길동에 대한 신문사항입니다. 정인은
땡땡은행 지점장이지요. 이렇게 사실관계만 물어봐야 됩니다. 정의는 언제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셨나요? 정의는 뭐 어떤 사실관계만 여기에 물어봐서 예, 아니요. 자기 의견을 답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변호사분들께서 그 정의께서 이렇게 피고를 봤을 때 어떻게 인상이 어떻는가요? 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기분적인 거, 느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정의인 최아무개 최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대 신문상 반대특혜도 있죠. 이건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 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고 측에서 정인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정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그걸 피고 입장에서 충분히 보고 반대 신문 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인 신청에 대한 신문 사항에 대해서 정인에 대한 반대 신문은 주 신문 사항이 있죠. 여기 주 신문 사항 앞에 요 원고 측에서 있는 주 신문 사항이 3사항과 관련해서 정인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또 주신문상 5, 6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기태 반대서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입증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감정 신청도 있죠. 입증하는 방법에.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서 종류에는 감정 신청서 시가 입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 신청서를 특량을 통한 건물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부분은 뭐냐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구획을 정해서 그 감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특량을 통한 건물을 특정하는 거고 구획이 크게 정해지지 않는 건물 전 통째로 한다든지 어떤 물건 전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할 때는 그 시가 입장으로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력을 예납을 해야 되고 감정력 납부서도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비용은 있죠. 원고가 물론 예납을 하는데 승소 이후에는 피고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고 좀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감정 신청서 시가 입증이죠. 그래서 위 사건에 관해서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가지고 감정의 목적,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특정 월 임대료를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의 목적물은 서울 강남구 땡땡땡 뭐 100km다. 감정사항은 감정 목적물을 임대할 때에 2000 땡땡 몇 년까지 현재까지 매달 특정 임대료 감정하되 모든 건 없는 감정률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땡땡 지방법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감정 심정의 특량을 통한 건물 특정하는 경우 있죠. 부당이득 반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왜 그 어떤 경상남도 장호시 예를 들어 소재 토지상에서 어떤 많은 토지에 있는데 그 미등기 각은 직물들 있죠. 요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 건물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곳에 건축한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자 하는 감정 신청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감정의 목적물은 미등기 건축물이고 감정사항은 이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지붕청수 이렇게 작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료를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 납부를 하고 나면 영수증을 여러분들 이렇게 감정료 납부서에서 사건하고 원고 피고에서 그러니까 감정을 하기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감정료 그 감정 신청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 감정료를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감정사들 각 분야 전문가 있죠. 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선별을 하셔야 되겠죠. 금액이 이렇고 이렇게 영수증을 딱 첨부해서 여러분들 하면 되겠습니다. 인증 방법이라는 겁니다.
알고 나면 여러분들 좀 지우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을 오늘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요, 여러분들. 그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사실조회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법인, 개인 등에 대해서 문서 제출 요구가 아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입증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개인보다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신청보다는 개인에 대해서는 정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가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면 위 사건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의 목적 해가지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해서 주소 보증 명령을 가지고 민원기관에 방문하였지만은 피고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원고는 피고의 현재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 세계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해가지고 사실조회 기관에서가 SK텔레콤에 이렇게 조회 신청하고 KT에도 LGU 플러스 사실조회 대상 해가지고 그 우리 피고 측에 있는 사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지위가 어떻다 이렇게 적고 조회할 내용은 뭐 귀사에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였다의 주민등록 번호랑 주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 다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증 방법으로. 그래서 금융거래 정보라는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그런데 뭐냐면 열람하고자 하는 계좌 거래 내역의 기관을 무한정 확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최대 2년치까지만 뭐 5년치, 6년치를 달라 해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건과 관련된 거 물론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기간이 이게 좀 장기적인 거라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그 장기적인 것도 한뭐 10년간이라 하더라도 덤성덤성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5년에 뭐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아니면 1, 3, 5, 7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너무 무한정이 있죠. 확장해서 거래 내역 기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변론기일 날에 판사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게 간단한 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하다 이러니까 물론 이렇게 소송은 사실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변호사한테 맡겨서 하시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체 틀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신청서 해가지고 이렇게 금융거래제출 정보를 신청합니다. 대상기관 명칭에가 주식회사 땡땡은행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지금 서울특별시 뭐 어디다 명의인의 인증 상황에가 김 땡땡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이거 요구 대상 거래 기간은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 목적은 뭐 때문에 그렇고 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은 어떤 식이다 이렇게 해서 땡땡 적으면 되면 첨부 소존이 있고 전기사안 정부 증명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거기 은행에다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으면 법원에서 다시 여러분한테 이제 연락을 들어갑니다. 통지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열람 복사를 하셔가지고 증거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볼게요. 거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세정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정보, 세금계사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세청, 세무서에 대해서 과세 정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든지 사실조회 신청의 일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여러분들. 음, 그래서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기관 및 명칭을 땡땡 세무서 부산시대를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명의인의 인적사항, 주식회사 땡땡 종합건설, 내가 대표자 누구고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 대상 거래 기간은 언제까지, 사용 목적은 피고는 땡땡 내역을 조회해서 피고 주장의 진위를 밝히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요구하는 거래 정보 해가지고 뭐 주식회사 뭐뭐 공급받은 자로서 매력과 세금 계산서 내역 일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이제 아시겠죠?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여러분들이 누가 좋다 하더라 해가지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법무사를 선임을 할 때 하시라고요. 근데 신뢰가 되는 분들한테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파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15가지 정도의 질문을 미리 하셔가지고 미리 꼼꼼하게 검증을 하시고 한 몇 군데 가서 한 4~5군데 가셔가지고 검증을 다 하신 다음에 한 곳을 지정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관리단에 있는 분이든 관리단 조직에 있는 곳이든 뭐 억울하신 분들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제한테 어떤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제가 소개를 해줄 수 있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근데 제가 왜 대체적으로 안 해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변호사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책을 이렇게 편찬해가지고 책을 편찬하는 그 목적이 광고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임을 하고 나면 바쁘다라는 핑계로 뭐 제대로 있죠. 전화도 안 받고 알아서 한다 해가지고 어떤 피드백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크게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러한 이렇게 소송이 아닌데도 소송 비용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알고 나면 여러분들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적절하게 아까 말했던 15가지 정도 질문을 해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을 해야 될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이 좀 잘 하시던데 이렇게 한 15가지 질문을 해서 그걸 또 저한테 어떤 변호사한테 갔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평가를 좀 물어보시고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시 출신이다, 법학 전문대학원 출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변론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어, 그런 분들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거리를 잘 받아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좀 보면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어떤 판사 출신이다, 뭐 판사 출신 중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있고, 고민거리 다 받아주고, 저도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면 정말 다 받아주시고 잘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안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성만으로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좀 깨달으시라. 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하셨죠. 꼭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말 저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알려드렸는데, 또 다음에는 시간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적 명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거 꼼꼼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악마가 되는 겁니다. 관리업체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업체 친척분들이 소유권을 하나 몇 개 해서 관리위원이나 관리인이 되어가지고 장악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게 엉망이잖아요. 주행사도 그렇고. 아니면 특정한 이 단의 관리인이 들어가가지고 10년간 2년만 하고 나면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 장악하고 건물 관리비만 높아지고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뭐 엉망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깨닫고 있죠. 깨닫고 연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 변호사한테 끌려다닐 겁니까? 제 말은 변호사를 쓰자는 겁니다. 깔끔하게. 변호사도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책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음, 좀 뭐라 해야 될까? 나는 변호사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소송 대리인 뿐인데 본인이 있죠. 어, 본인이 뭐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또 표현하기가 좀 그렇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음, 자기가 뭐가 된다. 나 변호사인데, 당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변호사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제가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안 그런 분들이 꽤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변호사더라도. 그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엄청나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제가 심한 말을 했나요, 여러분들한테? 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 중에서도 그 관리단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그런 분들 좀 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품파시가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각종 그런 소송은.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엄청 대단한 줄 알고 전문 변호사 만나야만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엄청 그 여러분들이 법리적 다툼이 있는 경우, 아주 법리에 대한 법조문에 대한 어떤 심각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안에서만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 뭐 업무방해라든지 뭐 각종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거는 법리적 다툼에 있는 부분은 거의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성과 진실성과 성실,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대변해 줄 수 있는 어, 그 원고 측이나 피고 측에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항상 어떤 정보라도 좀 더 주고 싶어 이런 분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눈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있죠. 음, 꼭 이쪽에 당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저는 감사합니다.